오늘은 경제랑 그다음에 채권 이렇게 두 종류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매크로부터 말씀드리면 지표랑 이벤트 그리고 결론적인 임플리케이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주의 지표를 보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제조업 경기 호조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이어서 한국 수출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한 주간을 놓고 봤을 때 매크로 지표상에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연말 소비 특수 시즌 등과 맞물려서 여전히 50 이상의 확장 국면을 유지할 것 같고요. 이어서 국내 한국의 11월 수출, IT를 중심으로 또다시 두 자릿대 증가율로 복귀함으로써 연말까지 긍정적인 스탠스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 관련 지표는 그 외환시장의 수급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원화 강세 압력,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벤트를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인플리케이션, 즉 인플레 기대 심리가 구조적으로 낮은 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차기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조금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FOMC 의사록에서 낮은 물가에 대한 연준의 경계감이 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파월 차기 의장, 비대위장 성향을 명시함으로써 여전히 달러 약세 유인을 도모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과 완만한 속도의 보유자산 축소를 선호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매파적 인물의 투표권이 내년도부터 연준 내에서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12월 FOMC가 아닌 내년 3월 FOMC는 조금 변수다라는 측면. 다만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한 주간을 놓고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이어가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끝으로 아무래도 하는 금리 인상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모아져 있습니다. 금리 인상 단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환율은 다소간에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연출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11월 금리 인상 선반영되었으나 내년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총재의 어떤 스탠스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원화 강세 압력이 나타나는 한 주간이 저희가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저희 채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에 국내 채권 시장은 단기 쪽 금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추수감사 연휴로 인해서 미국 채권 시장의 거래가 제한되었던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넷 옐런 의장이 언급했던 부분들이 도비시한 부분으로 확인이 되면서 국내 채권 시장도 미국 채 시장의 강세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시대 91일물은 7일 영업일 연속으로 상승을 해서 현재 1.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단기 쪽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 3년과 10년 금리는 각각 1bp, 3bp씩 하락을 해서 장기 쪽 금리가 좀 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옐런 의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연준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을 계속적으로 하회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채권 시장에는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11월 금통위에서는 25bp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주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수 의견으로 나가기보다는 만장일치 쪽에 무게감이 더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독일의 기업들의 심리지표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개선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대연정 협상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그동안 안전자산 선호로 작용을 했던 독일과 관련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완화된 국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증시는 소비 기대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미국채 금리도 3bp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이 일본 국채 시장에서 일본 장기 채권을 대규모로 매도를 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BOJ가 최근에 저금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금융기관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언급을 한 부분이 앞으로 BOJ가 통화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를 촉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있는 이벤트들을 종합해서 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레벨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레인지의 하단에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채권 시장에는 다소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금통위에서는 한국은행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원화 강세 자체가 금리 인상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채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11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한 주간 의미 있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